안녕하세요. 디지털건마디입니다. 기업자. 오늘은 사입이냐 위탁이냐, 도대체 뭐가 더 좋은 거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자, 혹시 안 보신 분이 있으시면 보고 와주세요. 방금 영상은 사입과 위탁을 표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비교를 했었는데, 이론적인 부분은 방금 영상을 보고 와주시면 좋고요. 오늘은 좀 더 주관을 섞어서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나는 똑똑하다. 돈을 빨리 많이 벌고 싶다. 그리고 평소 쇼핑을 많이 한다. 상품 고르는 안목이 자신 있다. 그동안 공부든 운동이든 뭘 하든 센스 있고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이런 사람이면은 사입이나 제조를 하시는 게 좋고요. 반대로 나는 위험한 사업이 싫다. 처음부터 많진 않아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 평소 쇼핑도 많이 하지 않고 어떤 상품을 골라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센스가 넘치는 편은 아닌 것 같다. 뭘 하든 처음부터 막 잘하진 않지만 꾸준히 잘하는 편이다. 이런 사람이면 위탁 판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은 사입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고요. 위탁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입니다. 사실 위탁은 내가 먼저 돈을 투자하는 게 없으니까 로우 리스크라기보다는 제로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둘 다 노력은 엄청 해야 되니까 내 인건비나 시간 투자 이런 거는 동일하다고 치면은 결론은 간단합니다. 사입에서 하이 리스크를 어떻게 내리느냐, 그리고 위탁에서 로우 리턴을 어떻게 올리느냐, 이 둘 중에 뭐가 더 쉽냐, 이거를 내 성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방식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뭐가 더 좋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둘 중에 뭐가 더 맛있나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지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럼 뭐가 더 나한테 맞을까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온라인 판매는 간단합니다. 상품을 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거죠. 그럼 잘 팔리는 상품을 어떻게 찾느냐, 여기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 시작점에서 사입은 내가 잘 팔릴 것 같은 상품을 내 안목으로 직접 고르고요. 내 돈을 투자해서 그 잘 팔릴 것 같은 상품을 매입을 합니다. 위탁은 잘 팔릴 것 같은 상품을 고르긴 하되 내가 직접 투자를 하진 않고요. 주문만 받고 공급사가 대신 배송을 해주는 위탁 배송의 방식으로 상품을 찾습니다. 대신 내가 매입을 안 하니까 마진이 좀 낮아지죠. 그리고 위탁 역시 사입처럼 내가 상품을 직접 고르고 그 공장들을 실제로 연락을 해서 물건을 받아서 위탁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직히 현실적으로 아무 경험이 없는 초짜한테 공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해줄 가능성은 솔직히 거의 없죠. 자,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하는 위탁은 도매 사이트의 상품을 가져다 판매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도매 사이트 상품 위탁은 뭐가 팔릴지 모르니까 일단 무조건 많이 올리고 보는 방식입니다. 이건 제 방식이긴 하지만 솔직히 도매 사이트에 올라온 상품들이 전부 다 가격 경쟁력이 엄청 있다고 보기 힘들어요. 물론 이 안에서도 좋은 상품을 잘 찾아서 마진을 높게 판매하는 구조들도 있긴 하지만 그건 애초에 사입을 해도 성공을 할 수 있는 일부 잘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도매 사이트의 상품을 많이 올려서 아무거나 팔려라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잘 팔린 상품을 열심히 골라서 소량으로 등록을 타다닥 해서 파는 게 사입, 그리고 뭐가 팔릴지 모르니까 일단 열심히 올려요. 막 올려서 이렇게 파는 게 위탁,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두 방법 중에서 어떤 방식이 더 나한테 맞을까,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뻔하니까 적용하고 쉽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이 상품은 제가 7월에 오너클랜에서 많이 판매한 상품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위탁으로 올린 거니까 아무 광고도 하지 않았고요. 수천 수만 개를 막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을 찾은 거예요. 대량 등록하다 보면 이런 상품이 꼭 생깁니다.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품인지 보겠습니다. 역시 7월 여름답게 튜브네요. 자, 튜브도 그냥 튜브가 아니라 꽤 특이하게 생겼죠. 자, 사이즈도 꽤 크고 괜찮아 보이는데 가격이 5,000원도 안 됩니다. 이거 판매 수수료랑 내 마진 20-30% 넣어도 최종 판매가가 10,000원이 안 돼요. 엄청 괜찮지 않나요? 아무 광고도 안 하고 그냥 올린 것 뿐인데 팔린 이유가 있다는 거죠. 튜브와 관련된 키워드를 많이 넣어서 검색이 됐고요. 이미지가 괜찮으니까 들어왔다가 가격이 또 저렴하니까 구매가 일어나면서 계속 여러 개가 지속적으로 판매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지금 이 상품이 판매가 된 거는 위탁으로 상품을 막 올리다가 얻어 걸린 겁니다. 그럼 이거를 사입으로 찾았으면 어땠을까요? 자, 사입을 하는 사람들은 내 돈을 투자해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품 개수를 많이 고를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열심히 고민해서 상품을 고르는데 여름이다 보니까 여름에 잘 팔릴 게 뭐가 있지? 튜브가 좋겠다. 튜브를 쭉 찾아보니까 이거 특이하게 생겼는데 가격이 저렴하네. 당연히 중국산이겠지. 타오바오에서 찾아볼까?
타오바오에서 중국 1688의 최저가가 있네. 이거 일단 1000개만 사와야겠다. 이러면서 이 상품을 수입을 해와서 판매를 하고 대박을 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대박을 내가 낼 수 있을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내가 상품 고른 안목이 기가 막혀서 방금 이런 식으로 할 자신이 있다. 자, 그러면 자신 있게 사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난 솔직히 방금 같이 진행할 만한 자신은 없다. 그러면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야 되니까 위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둘 다 끝은 똑같이 잘 팔리는 튜브를 찾았잖아요. 자, 이렇게 잘 팔리는 상품을 찾았으면 그때부터는 둘이 똑같은 출발선상에 있는 겁니다. 상품명과 상세 페이지를 더 꾸미거나 아니면 광고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상품을 찾은 건 맞는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아주 다르죠. 사입은 시장조사와 나의 안목, 그리고 매입 금액 투자로 이루어진 거고요. 자, 위탁은 고생을 해서 수천 수만 개의 상품을 올리다가 찾은 거예요. 언뜻 말만 들으면 위탁은 상품을 그냥 쉽게 찾는 것 같지만 수천 개의 상품을 올리는 것도 결코 쉽진 않죠. 그리고 그렇게 많이 올려도 이렇게 잘 팔리는 거 찾는 거는 정말 손에 꼽아요. 그러니까 둘 다 엄청 고생을 해서 이 잘 팔리는 튜브라는 끝에 도착을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입이나 위탁이나 성공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똑같이 힘든데 내가 그 고난과 역경의 길, 이 방식은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창의력이 많고 도전 정신이 많은 편이면 사입으로 과감하게 가는 거고, 내가 센스는 조금 자신 없는데 뭔가 꾸준히 하는 건 자신 있다. 그리고 위험한 건 싫다. 이러면 위탁으로 꾸준히 가는 겁니다. 위탁도 결코 쉽지 않아요. 위탁 특성상 꾸준히 상품을 올려야 천천히 판매가 되는 거기 때문에 꾸준히 안 하면 정말 이것도 그냥 마냥 실패입니다. 그리고 둘 다 똑같이 고생이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객관적, 주관적 어떤 면에서 봐도 솔직히 사입이 훨씬 어려워요. 난이도가 높은 거죠. 왜냐면 이건 내가 돈을 주고 사입한 몇 개 중에서 팔리는 아이템을 찾는 거고요. 위탁은 일단 쫙 깔아놓고 어떤 게 팔릴지 기다리는 거니까요. 이걸 낚시로 비유를 하면은 사입은 100만 원짜리 비싼 낚싯대 하나 들고 나가서 내 실력으로 낚아오는 거고요. 위탁은 10,000원짜리 낚싯대 100개를 세팅해 놓고 아무나 걸려라, 이런 컨셉입니다. 비싼 낚싯대를 쓰는 만큼 비싼 고기를 낚아서 돈을 내가 많이 벌 수도 있지만 내가 그 실력이 없으면 매번 허탕을 칠 수도 있겠죠. 대신 낚싯대를 100개 깔아 놓으면은 내 실력과 크게 상관없이 분명 그 100개에서 잡히는 잠잠바리 고기들이 꽤 있을 거예요. 물론 제가 낚시를 사실 안 해봐서 비유가 잘못됐다면 낚시인 분들께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냐 로우리스크 로우리턴이냐 둘 중 선택을 하는 겁니다. 사입 선택을 했는데 내가 능력이 부족하면 사입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아니라 하이리스크 로우리턴이 되는 거고요. 내가 참을성이 없는데 위탁으로 가면 로우리스크 로우리턴이 아니라 로우리스크 제로리턴이 되는 겁니다. 대신 잘하는 사람들은 이 사입을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으로 만들고요. 위탁을 제로리스크 하이리턴으로 만들겠죠. 저는 사입으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하는 것보다 위탁으로 제로리스크 하이리턴으로 이걸 만들 자신감이 더 있고 이게 더 저한테 맞아서 위탁을 좋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둘 다 성공을 한다는 가정을 했을 때 사입과 제조가 당연히 수익이 훨씬 많습니다. 당연히 그만큼 리스크를 감당했으니까 더 많은 돈을 버는 게 맞습니다. 대신 위탁도 리스크 없이 일정 이상의 수익이 된다면 충분히 위탁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겠죠. 이걸 한 번 더 비유하자면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 월급을 비교하잖아요. 10시간 근무하고 월급 500만 원, 6시간 근무하고 월급 200만 원. 둘 중에 고르라고 하면은 아마 대부분 월급 500만 원을 고를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다르게 생각해서 10시간 근무에 월급 2천만 원, 6시간 근무에 월급 1,000만 원. 이러면 어디를 고를까요? 역시 2천만 원 고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겠지만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벌 수 있으면 나는 6시간만 일할래, 이러는 사람들도 많을 수 있겠죠. 저는 여기서 후자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시간적 여유와 출퇴근의 자유, 이런 것들이 훨씬 지금 저한테 중요하니까요. 물론 뭘 고르던 서로 틀린 게 아니라 약간 다를 뿐이란 거, 이거를 우리 모두 인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입과 위탁 서로 너무 공격하고 욕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이래서 안 된다, 이건 이래서 안 된다. 근데 이거 둘 다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나한테 맞는 방법을 잘 선택을 해서 운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열심히 설명한다고 했는데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게 다 전달이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선택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나름대로 저는 사입, 제조, 위탁 다 해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앞서 말씀드린 사입과 제조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진행을 했었는지 요거는 나중에 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영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